423번 보면 탄젠트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탄젠트의 주기는 A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 주기 반. 그래서 그래프가 딱 한 주기 반 그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점하고 이 점은 주기 함수에서 동일 위상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동일 위상의 말 뭔 말인지. 자, sin x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 주기 함수니까 탄젠트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예. 그럼 봐봐. 여기 이 점하고 여기 이 점은 높이가 같은 점을 이으면 함수값이 같잖아. 근데 이런 건 동일 위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렇게 카피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랑 함수값도 같고 위치가 같은 지점은 여기 있는 지점이지 여기 있는 지점은 아니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동일 위상인 점을 이으면 최단 거리는 반드시 주기가 됐어. 주기를 잴 때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만 재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재고 싶다. 그럼 여기까지 재면 되잖아요. 그런 점이 있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합동으로 생각해보면 대응점이라는 얘기예요. 그 대응점의 위치를 이제 동일 위상인 점이라고 제가 표현할 건데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A임을 알 수 있죠. 왜냐면 주기가 A니까 동일 위상인 점을 이은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정삼각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요. 뭘 보고 적은 거지? A가 N점은 C라고 하죠. 위정삼각형이고 1지나 직선이고 B 탄젠트 파이 X 여기 X좌표는 알 수 있지. 이렇게 수선 다니면 2분의 A일 거고 얘가 점대칭이니까 여기 같을 거거든? 맞잖아. 그럼 여기가 2분의 A니까 여기는 4분의 A일 거 아니야. 이해하시죠? 그러면 점 B의 좌표가 4분의 A, 4분 잠깐만. 그 길이는 4분의 루트 3A잖아요. 이건 지금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이 높이로 계산한 거야. 여기가 1대 루트 3일 거니까.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 4분의 루트 3A라는 길이는 함수의 함수값하고 같아야 돼요. 근데 함수값이란 건 4분의 1 여기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게 탄젠트 4분의 파이예요. 얘가 1이죠. 그러니까 A는 루트 3분의 4입니다. 다 푼 거죠. 삼각형 ABC는 4분의 루트 3과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인 3분의 16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은 루트 3분의 4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간단한 문제였고요. 425번 보겠습니다. 얘는 뭐가 둘 다 복잡하네. 둘 다 푸는 거죠, 이거? 이건 그냥 로그의 밑과 진수 조건을 조금 조심하시면서 풀면 돼요. 네, 그게 다다. 계산은 복잡하겠지만 아무튼 논리는 그게 다입니다. 일단 사인 세타는 1이 아닌 양수여야 합니다. 왜냐면 밑에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 다음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은 양수여야 합니다. 진수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인 세타가 1이 아닌 양수이다 해서 세타의 범위는 원래 0에서 어디까지죠? 0에서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거든요. 요 앞에 조건만 보면 맞잖아. 현재 이 범위에서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되고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되는데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 양수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항상 유지하네요. 그죠? 상관없죠. 2분의 파이만 빠지면 되는 거니까. 그죠? 파이만 빠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전체에서 세타의 범위는 이렇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범위에서는 지금 제가 쓴 식을 다 만족합니다.
사인 세타 1이란 양수고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은 양수니까 코사인 세타 더하기 양수이려면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되잖아. 그러니까 파이만 빼주면 되는 거야. 이해하겠죠? 자, 이제 밑과 친수의 조건을 다 뽑아놨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풀면 돼요. 2를 뭘로 생각하면 되지? 사인 제곱 세타로 생각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아니, 뭐 미쳤냐? 로그 사인 세타의 사인 제곱 세타로 생각해야죠. 그죠? 예. 그러면 사인 세타가 지금 얼마냐면 0과 1 사이의 값이에요. 그럼 얘가 밑이 0과 1 사이라고. 그럼 부등식은 뒤집혀야 됩니다. 풀 때. 그러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이 사인 제곱 세타보다 작아야죠. 이해하시죠? 예, 코사인을 고쳐주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게 의미란 얘기니까 코사인 세타 더하기 1 이게 음수란 얘기인데 얘가 양수라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진수 조건에서 그럼 코사인 세타가 음수여야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음수가 되게 하는 세타의 범위를 여기에 맞춰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만 되는 거고 그러면 알파분의 베타는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 나오면 밑과 진수의 조건은 어차피 실수하게 돼 있잖아. 처음부터 다 따로 뽑아놔. 그리고 걔한테 맞춰서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실수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밑과 진수를 다 그냥 무시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니까. 따로 뽑아놨으니까.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0에서 2분의 파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코사인과 사인의 제한 조건이 이미 0과 1 사이예요. 그러면 1도 될 수 없고 양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밑과 진수의 조건이 그냥 다 만족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뽑아도 돼요. 그냥 이 식 자체로 이 조건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변형을 해도 뭔가 나올 게 없어요. 0에서 2분의 파이면 그냥 이 상태로 풀어도 될 것 같고요. 뭐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냐면 루트 탄젠트 x분의 1 얘가 문제네. 루트 탄젠트 x분의 1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죠. 얘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의 역수냐? 사인 x분의 코사인 x의 사인 x분의 코사인 x의 2분의 1제곱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써보면 로그 코사인 x를 밑으로 한 사인 x 그리고 더하기 2분의 1 로그 사인 x를 밑으로 하는 코사인 x 그리고 저 뒤에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빠지죠. 로그의 성질을 위해서 이게 1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얘와 얘는 역수 관계입니다. 어차피 사인 코사인 둘 다 2대한 양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로그 코사인 x의 사인 x의 제곱 2도 곱할까요? 네. 마이너스 3 로그 코사인 x의 사인 x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차피 이거 인수분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그 코사인 x의 사인 x는 2분의 1이거나 1이에요. 이해하시죠? 2분의 1일 때는 코사인 x가 사인 제곱 x이면 되는 거고 1일 때는 코사인 x가 사인 x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식을 풀어보면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1은 0이잖아요. 왜 이렇게 써놨냐? 오늘 질문량이 많아서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럼 얘는 어차피 4분의 8밖에 없잖아. 코사인 x 구하라 했으니까 루트 2분의 밖에 없겠네. 그제? 그럼 코사인 x는 이거 근해공식 풀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만 의미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는 치역을 벗어나죠. 네.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 이렇게 두 가지만 답으로 나오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밑과 진수의 조건이 뭔가 유의미한 조건이 있으면 그걸 따로 빼놓고 계산하시면 되고 없다면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치환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알겠죠? 치환하는 거 싫어해요. 저는 그냥 식을 한 번 더 쓰고 말지. 왜? 그러니까 보통은 심지어 이런 애들도 많아. S 더하기 C의 제곱은 막 S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런 거 막 쓰는 애들도 많잖아. 이게 뭐냐면 되게 글자를 쓰기 싫다는 뜻이잖아요. 왜요? 그러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인, 코사인 이 글자 줄을 적는 게 딱히 시험 시간을 단축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몇 글자 안 적는다고 뭐 한 문제 더 풀 수 있습니까? 야,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웬만하면 그냥 이 상태로 보는 게 좋아요. 식이 복잡하니까 자꾸 뭐 하나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잡한 식을 들여다보는 게 좋아요. 저는 복잡한 식을 자꾸 들여다봐야 복잡한 식에서 뭔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맨날 치환해가지고 식을 간단하게 만든 식만 보다 보면 복잡한 식을 읽어낼 능력이 없는 거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복잡한 식이 복잡하다고 막 줄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상태로 보세요. 생각보다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다 이렇게 풀네임 쓰면서 문제 푸는데 제가 푸는 게 느리다고 느껴져요? 딱히 느리지도 않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수학 문제를 빨리 푼다는 것은 좋은 생각을 한다는 뜻이지 글씨를 빨리 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437번. 꽤나 어려운 문제예요. 437번을 본인이 맞췄다면 당신은 그래프를 좀 하시는 겁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온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여튼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이 시작인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동일 위상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프 하나만 여기서 훔쳐올게요. 예쁘게 그려주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훔쳐올 건데 이렇게 하나 훔쳐보죠. 네. 다 필요하진 않고 한 이 정도만 올려가지고 쓸게요.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알았죠? 네. 우리한테 이런 것들 좀 시킨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상수함수를 그어가지고 삼각함수에 갖다 들이대면 그죠? 네. 이렇게 y좌표가 동일한 점들이 발견되는데 이 y좌표가 동일한 점들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어?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꽤 나오고 이 문제도 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잘 봐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점과 이 점은 동일 위상입니다. 그쵸? 근데 이 점은 반대 위상이죠. 반대 위상이라고 하면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함수값은 똑같은 동일 위상은 아니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동일 위상인 두 점 사이의 관계는 뭐냐면 x좌표의 차가 주기의 자연수배입니다. 이건 쉽게 처리가 가능하잖아. 근데 반대 위상인 두 점의 관계는 뭐냐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 선택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점과 이 점도 함수값은 같지만 반대 위상이죠. 여전히 여기에 대해 선택식입니다.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삼각함수 위에서 함수값이 같은 지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 두 개가 동일한 위상이면 차가 주기의 자연수배, 반대 위상이면 합이 이제 선택식이니까 합이 상수, 이런 관계에 놓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같은 지점은 삼각함수에서 사실 주기함수에서죠. 주기함수에서 함수값이 같은 지점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위상이면서 함수값도 같은 거. 반대 위상인데 함수값만 같은 거. 근데 같은 위상인데 함수값이 같은 거는 차가 주기의 자연수배이라고 해석하고 반대 위상인데 함수값이 같은 것은 선대칭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배경 지식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시겠죠? 좋아요. 이 그림 푸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워놓고요. 주기 얼마예요? a분의 2파이죠. 뭐라고 써있습니까? 한 주기 반을 그리시오 라고 써있습니다. 아, 한 주기 반을 그리면 되는구나. 이런 상태고. 자, 그려보면 이렇게 하죠.
이게 y는 b 더하기 2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는 y는 b라고 하고 얘를 y는 b 빼기 2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y축 하나 그리고요. 반주기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이 정도 반주기를 잡을게요. 제가 한 주기 반을 그리겠다고 했죠. 여기가 y는 b, 여기가 y는 b 더하기 2, 여기는 y는 b 마이너스 2. 한 주기 반을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반주기가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반주기가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반주기가 나오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파이, 여기가 a분의 파이, 여기가 a분의 2파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됐어요? 예. 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 그러니까 지금 x축과의 교점 x절편이 나와 있는데 얘와 얘잖아. 그러니까 x축은 이런 데 있어야 된다 얘들아. 저 위쪽에 있을 순 없어. 그럼 x절편이 둘 다 양수가 나오겠지. 여기가 y축임을 감안했을 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얘고 2분의 7파이가 얘일 수도 있고 2분의 7파이가 얘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얘고 2분의 7파이가 얘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얘고 2분의 10파이가 얘일 수도 있고 이걸 다 해봐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단 말이야. 맞잖아. A가 뭔지 전혀 모르니까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맞아요? 그런데 얘네 관계에만 집중하면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A, B가 반대 위상이다. 이런 표현은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쓰는 표현은 아니라서 여기에 대해 선대칭인 경우 여기는 2a분의 파이죠. 그럼 합이 a분의 파이일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두 개의 합이 얼마냐면 3파이예요. 그럼 3파이가 a분의 파이다. 그러니까 a는 3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럼 a가 3분의 1일 때, a가 3분의 1일 때 2분의 7파이 컴마 뭐 0을 지난다. 혹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컴마 0을 지난다를 이용해서 b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b가 1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컴마 0을 이용했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은 3분의 4니까 답은 40이 되겠네요. 이게 일단 답일 것 같고요. 제 생각에. 만약에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선대칭인 경우. 알겠죠? 그 다음에 A, B의 그냥 선대칭이 아니라고 쓸게요. 귀찮네요. 선대칭이 아닌 경우라고 쓰지만 실제 의미는 뭡니까? X좌표의 차가 주기의 자연수배인 경우. 근데 여기서는 주기일 수밖에 없죠. 한 주기 반밖에 안 그랬으니까. 그럼 차가 4파이예요. 이게 주기인데 주기 얼마예요? A분의 2파이죠. 그래서 A가 얼마냐면 2분의 1이죠. 근데 A가 2분의 1인 경우에 똑같이 여기다 이제 2분의 1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B가 루트 2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B의 유리수 조건에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점을 여기냐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알겠지? 삼각함수에서 함수값이 같은 지점을 물어보면 그냥 종류는 둘 중에 하나야. 동일 위상인 점, 반대 위상인 점. 동일 위상인 점은 차가 주기의 자연수배, 반대 위상인 점은 선대칭. 이렇게 해석한다. 끝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애당초에 주기함수에서 함수값이 같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잘 정리되어 있는 학생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봐봐. 문제도 봐봐. 이거 먼저 하는 게 타당하지. 왜냐면 애들은 차가 주기의 자연수배인 걸 더 빨리 떠올려. 반대 위상인 선대칭을 더 빨리 떠올리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케이스가 정답을 뽑아낼 가능성이 아주 높지. 실제 시험이면 얘가 이때가 정답일 것 같은데 했는데 딱 유리수 나와. 그럼 다음 문제 가야지. 뭘 두 번째 케이스 하고 있어. 이거 답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43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38번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뭐 그렇게까지 많이 복잡하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래프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프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저 방정식은 사실상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사인 2분의 파이 x가 t 또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인 2분의 파이 x와 코사인 2분의 파이 x를 둘 다를 동시에 그려서 y는 t를 움직였을 때 교점이 다 저 방정식 해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죠? 주기 얼마예요? 주기는 4입니다. 왜냐면 2분의 파이 x를 곱했잖아. 그러니까 제발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이딴 거 좀 하지 마. 2분의 파이 x를 곱했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x축 방향으로 파이 2분의 2배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래 주기가 2파이니까 걔를 파이 2분의 2배 하면 4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한 주기가 4구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림을 좀 예쁘게 그려줘야 여러분들 보기 편하기 때문에 최대한 예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좀 더 커야 되나? 좀 더 확대하지 뭐, 작으면. 어차피 한 주기만 있어도 되는데 심지어 한 주기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0부터 4까지 한 주기만 그릴게요. 그래서 sin x는 다음과 같이 생겼을 거예요. 또 안 지나버리네. 이 정도면 양호하죠? 그렇다고 해줘. 네. 코사인은 제 마음 같지 않네요. 다음과 생겼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얘가 y는 sin 2분의 파이 x고 얘가 y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를 그려놓은 겁니다. 당연히 여긴 1이고 여긴 마이너스 1이겠죠. 하나만 한 얘기고요. 알겠죠? 뭐라고 했냐면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그 다음에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좀 생각을 해봐. 봐봐. 내가 지금 긋는 게 y는 t거든. 이렇게. 자, y는 t를 밑에서 또 가볼게. 그러면 여기서 알파 t 베타 t 생기잖아. 근데 이런 데는 교점이 4개 생기지. 여긴 또 3개 생기고. 그러니까 왼쪽 끝이 알파 t, 오른쪽 끝이 베타 t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이런 식으로 알파 t와 베타 t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서 갑자기 알파 t의 위치가 확 건너뛰는 부분이 생기지. 그러잖아. 여기까지는 알파 t의 위치가 여기였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0 넘어가면 갑자기 이쪽에 생기잖아. 이런 것들 아마 물어보고 싶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괜찮지? 그래. 일단 이 정도 걸쳐놔 볼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모든 실수테에 대해서 알파 t와 베타 t의 합은 5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선대칭일 거거든. 맞아요? 근데 여기가 2가 여기가 3이니까 여기는 2분의 5란 말이야. 그래서 합이 5인 관계를 만족할 거야. 근데 이제 저 위로 넘어가면 안 그래. 이 대칭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을 묻는구나 라고 물어보면 되죠. 아까 내가 건너뛰면 뭐가 달라지는데 이거 바로 물어보잖아요. 그죠? 예. 두 번째, 베타 t와 알파 t의 차가 베타 0과 알파 0의 차로 상수인 상태로 유지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맞죠? 예. 이 상수인 상태로 유지되는 상황이 아니지. 지금 저 상태에서 t 움직여봐. 그럼 베타 t와 알파 t의 차는 커져. 지금 이 숫자 자체도 의미가 있는데 이게 베타 0과 알파 0이라는 건 특정한 상수란 말이야. y는 t였을 때니까 숫자라고. 그러니까 알파 t와 베타 t 간의 간격이 일정해진 부분이 있을 거다.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아까 위에서 확인했던 이때일 거란 말이에요. 이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오게 되면 일정한데 잘 보시면 이 곡선하고 이 곡선은 수학적으로 동일한 곡선입니다. 하나는 사인이고 하나는 코사인이지만 사인과 코사인은 평행이동만
다르고 다 똑같다고 했죠? 그 합동인 곡선이기 때문에 이 사이의 간격은 여기와 여기 사이의 간격과 동일할 겁니다. 즉 3일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얘가 지금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간격 3을 유지하려면 저 교점은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게 눈에 보입니까? 그러네요. 여기 교점이 2분의 1, 트랜스포머 추천한대요 저한테. 자, 2분의 루트 2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아래쪽에 있어야만 이 간격의 차가 3인 상태가 유지돼요. 맞는 말이죠. 여기까지 아주 쉽죠? 그냥 그래프만 좀 성의 있게 그렸다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는 얘기고,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은 두 실수 T1, T2에 대하여 알파 T1과 알파 T2가 어떻게 같을 수 있지? 같을 수 있죠. T1이 이런 데 있으면 되잖아. 이런데 죄송해요. 자꾸 옮겨서. 네. 좀 더 길게 뺄게요. 노안이 아니어서 안 보인다.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y는 t1이고 얘가 y는 t2라고 해봐요. 지금 여기를 똑같게 만들려고 제가 노력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x축의 수직인 동일 직선상에 놓일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를 알파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알파 t겠죠? 알겠죠? 그럼 이 그림이 지금 뭐냐면 알파 t1하고 알파 t2가 딱 같은 지점이죠. 여기가 t1이고 여기가 t2니까 이게 됐지? 이거 굳이 안 써도 되지? 됐니? t2-t1이 2분의 1이래요. t2-t1이 2분의 1이라는 걸 뭘 뜻하냐라고 하면 편의상 얘를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같은 값이니까. 그러면 코사인 위에 있으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에서 사인 2분의 파이 알파를 뺀 게 2분의 1이다 이 말이잖아요. t1, t2는 둘의 곱이죠. 둘의 곱은 제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제곱관계 이용하시면 얼마지? (8분의 3) 그죠? 3분의 1 아닙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기억니은 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풀이를 그냥 잘 모르는 애가 보면 엄청 복잡한 걸 하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특별히 어려운 건 없다. 그쵸?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그래프 그려야겠네. 두 실수 A와 K에 대하여 여기서 정의된 함수 fx는 다음을 만족한다. 0부터 a까지는 sin x를 이제 sin x 마이너스 2분의 1이긴 한데 그걸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고, a의 이후에는 sin x를 k배 한 것을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다 이런 얘기니까 맞잖아? 여기가 k가 달려있는 거 말고는 둘이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폭의 변화가 있겠다 라고 보면 되겠죠. a부터 2파이까지는 그러하다 이런 얘기고, 어차피 마이너스 2분의 1의 위치에 갖다 놓을 거거든. 어차피 마이너스 2분의 1의 위치에 갖다 놓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갖다 놓냐 k배하고 갖다 놓냐의 차이만 있는 거잖아. 좀 생각하기 쉬운 것 같진 않아 이 문제는. 네. fx의 절대값의 최대값은 2분의 1이고 fx는 0의 실근의 개수는 3개이다 어쩌고저쩌고. 조건을 만족하는 위치는 매우 특수한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의 모양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모양을 맞추라는 얘기고, 일단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문제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가. 이게 x축입니다. 이게 y축이고,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1이고 좀만 더 늘릴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곡선을 이렇게 끊어 볼게요. 여기 뭐냐면 파이의 위치하고 2파이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그림은 어쨌거나 sin x잖아요. 그래서 내가 sin x를 여기다 그려 놓으려고 해. 근데 이거 실제 쓸 건 아니라서 노랑노랑하게 그려볼게. 노랑 통닭 먹고 싶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sin x의 그래프잖아. 이걸 희미하게 그냥 그려놓을 수 있잖아. 왜 이걸 그려놨냐면 문제에서 하는 얘기가 여기에 갖다 놓을 거래. 여기를 이제 그 스윙의 중심으로 갖다 놓을 거래. 근데 첫 번째는 그냥 갖다 놓고 두 번째는 상수를 해서 갖다 놓는다. 이런 관점이잖아요. 근데 그 경계가 된 애가 A죠. A는 물론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이런 데 있다고 하면 그냥 벌써 지울 거니까 알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갖다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냥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거는 실수배를 하니까 K배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K배가 됐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 그제? 그 다음에 이렇게 갖다 놔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럼 K배가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불연속 함수가 얻어질 수도 있겠지. 이상한 함수 얻어질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예. 이런 좀 난잡한 함수 K가 뭔지도 모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다 라는 얘긴데 최대값은 2분의 1이래. 여기가 2분의 1 절대값을 씌웠을 때 최대값이 2분의 1이니까 일단 내가 지금 그린 그림은 절대 안 된다는 걸 깨닫죠. 맞잖아. 이거 절대값 씌워버리면 얘가 지금 y는 마이너스 1보다 아래로 뚫었으니까 절대값 씌우면 y는 1보다 위로 뚫고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fx는 0의 실근의 개수는 3개다. 이것도 문제가 되죠. 실근 여긴 2개밖에 없으니까요. 3개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니까. 그래도 좀 짜증나긴 짜증나요. 예.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것을 샥 봅니다. 구하라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A가 어쩌고 파이군 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급 스킬입니다. 되게 없어 보이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나 이런 애들일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하는 생각은 파인가? 파이가 제일 생각하기 편하잖아. 근데 이거 진짜 의미가 있는 얘기야. 밑도 끝도 없이 여기저기 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파이 먼저 해보고 파이가 안 되면 2분의 파이 해보고 안 되면 2분의 3파이 해보고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그럼 이게 파이다 라고 하면 만약에 이게 파이면 여기는 그대로 여기까지를 갖다가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 일로 와. 아니, 이런 말고요. 네.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최대값 2분의 1을 깨지 않았죠. 그 다음에 교점 2개를 발생시켰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쪽에 있는 걸 K배 해가지고 옮겨야 돼요. K배 해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최대값 2분의 1 깨지 않아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교점을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졸라 괜찮아요? 졸라 괜찮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럼 K는 무엇이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일 것으로 예상이 되죠? 예상돼야 한대요.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뒤집혀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러네.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얘가 이렇게 와야 되죠. 맞죠? 예. 네. 그리고 얘를 이렇게 가지고 와요. 됐잖아. 그래서 연결된 겁니다. 그냥 안 그래 보일 뿐이에요. 제가 잘 못 그리니까. 그러면 얘를 절대값을 씌운다고 해도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그죠? 그럼 최대값 2분의 1 만족하잖아요?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는 하나, 두 개, 세 개. 끝났잖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가장 의심스러웠던 파이를 가지고 해봤는데 바로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A는 파이다. 그리고 K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모든 실근의 합을 S라고 했는데 모든 실근의 합은 저 절대값 빨간색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고 Y는 4분의 1은 요 가운데를 뚫고 이렇게 지나가겠죠. 근데 이 교점들의 합은 선대칭을 이용해서 합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적어도 이쪽과 이쪽의 합은 얼마다? 파이다. 이쪽과 이쪽의 합도 얼마다? 파이다. 그러니까 2파이가 일단 나와요. 그 다음에 이쪽과 이쪽의 합은 3파이다. 그래서 3파이가 나오면서 5파이가 되겠네요. 나머지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집어넣으시면 110 나오고요. 만약에 이걸 했을 때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 2분의 파이도 해보고 2분의 3파이도 해보고 하면 되죠. 괜찮은 거 같죠? 네. 이 문제가 있어 버린다고? 이 문제는 좀 투머치하게 어려운 문제예요. 맞은 학생 있나 이거? 맞은 학생 있어요? 없으려고 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래프를 묻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래프를 묻는 거 같냐? 내가 하고 싶은 말 이 말이에요. 네. 아니 이걸 줄여준다고 해서 그래프를 묻는 것 같습니까? 눈이 아프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게 이제 실제 그래프예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맞냐?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문제에서 얘기한 3코사인 12x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애당초에 12x는 12분의 1배 한 거니까 12분의 1배면 엄청나게 압축한 거니까 졸라 압축된 스프링 모양이 나올 것이면 예상할 수 있어. 이거 나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이걸 그려서 맞춰야지 라고 엄두가 안 내는 숫자를 준 거예요. 야 이거 그려서 푸는 거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그려서 푸는 게 아니라면 그래프의 특성, 어떤 특성을 알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해석을 시도해 볼게요. 일단 아무튼 그래프를 가지고 그린 건 절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프 아니야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그릴 엄두가 안 나니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명제를 풀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fx와 gx의 교점의 y좌표예요. a가. 그런데 fx와 y는 a의 교점은 반드시 gx와 y는 a의 교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점 한 군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1 쭉 그어요. 그러면 걔랑 만나는 데가 삼각함수니까 계속 있겠잖아. 근데 fx랑 만나는 지점이 계속해서 추가로 발생하면 거기는 무조건 gx로 지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코사인이고 하나는 사인이니까 절대 주기의 차 때문에 함수값이 같아지진 않을 거예요. 둘이 같은 곡선이 아니잖아. 둘이 같은 곡선이 아니라고. 내가 아까 삼각함수에서 함수값이 동일한 지점은 함수값이 동일한 지점은 주기의 차가 x좌표의 차가 주기의 자연수배이거나 아니면 선대칭이거나 라고 했잖아. 다시 원래로 돌아가 보자. 다시 원래로 돌아가 보면 이 그래프를 보자는 게 아니에요. 자, sin x 하나 그려볼게요. 그리고 y는 2분의 1 하나 써보죠. 우리한테 익숙한 거. 마음 좀 읽어주면 좋겠네. 이렇게.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알겠죠? 예.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은 차가 주기잖아요. 이 점하고 이 점은 반대 이상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얘는 사인이라고 읽고 얘는 코사인이라고 읽어도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코사인도 근본적으로는 사인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함수값이 같은 지점도 선대칭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니까 제가 그 문제에 있는 상황을 그림을 좀 보여줄게요. 그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알았죠? 네. 자, 이제 뭐 해볼 거냐면 3 코사인 12x는 투머치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4x 정도만 해볼까? 이렇게 해서 상당히 촘촘합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로 잡죠. 그래도 상당히 촘촘하다는 거 알겠죠? 상당히 촘촘하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sin x를 뭐라도 하나 그려봐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러니까 sin 만만한 x로 하죠. x 더하기 2 이걸로 하겠습니다. 알았죠? 예. 얘도 범위를 마이너스 2파이부터 한 번만 잘 이해하시면 그 다음부터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서 지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이 그림 좀 보세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자, 잘 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둘의 교점 여기 있지? 여기 y좌표 y는 a라고 할 거야. 그러면 y는 a를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그럼 이쪽으로 쭉 갔을 때 또 원래 이 sin xy 교점이 있을 텐데 걔를 반드시 gx로 지나고 있다. 맞잖아요. 쭉 갔을 때 또 교점이 나오는데 걔 또 gx로 지나고 있죠. 뭘 깨닫냐? 이게 가능하려면 gx가 fx보다 더 촘촘해야 돼. 더 촘촘해야 된다고. 왜냐면 이렇게 쭉 있다 보면 gx만 만나는 점도 있잖아. 근데 fx가 또 만나는 점을 gx가 또 지나잖아. 그냥 촘촘하기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fx의 촘촘함의 자연수 배만큼 촘촘해야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요? 예. 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배경지식이 없으면 이 문제를 그냥 못 푼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겠어? 예. 네. 그리고 얘를 이제 물론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선대칭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삼각함수는 대칭축이 엄청 많거든요. 왜냐면 무한연장이라서 y축이 아니야.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녹색 그래프 선대칭이지. 이 파란색 그래프도 선대칭이죠. 이럴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선대칭이 깨지면 안 만족합니다. 동일 이상인 점은 계속해서 발생해야 돼요. 선대칭 구조를 만족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에 대해서 선대칭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기가 자연수배이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사인과 코사인이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선대칭의 대칭축이 일치하면 반대 이상인 점이 쭉 나오게 되거든. 교점이 계속 똑같아서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아까 풀었던 그 문제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든 게 사실상 내용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삼각함수에서 아까는 이제 함수값이 같으면서 하나의 곡선 위에서 반대 이상인 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지금은 하나는 사인이고 하나는 코사인인데 여전히 해석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하나는 사인이고 하나는 코사인이어도 대칭축만 일치하고 그 촘촘함의 자연수배만 만족하면 문제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해하겠어요? 그림을 다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대칭축의 일치로 해석하는 게 편하거든. 아까하고 동일하잖아. 아까 반대 이상 같은 곡선에서도 반대 이상을 대칭축의 일치로 했잖아. 그치? 그래서 fx와 gx는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자. 저 명제 때문에 이렇게 거의 비슷한 말인데 fx의 대칭축은 gx의 대칭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fx의 주기는 gx의 주기의 자연수배입니다.
자연수배만큼 더 촘촘해한다고 했잖아. 누가? gx가. 반대로 얘기하면 주기가 fx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거나 같다. 1배도 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러면 fx의 대칭축을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 뭘로 해야 되는데 대칭축을? 뭘로 해도 상관없는데. 왜냐면 대칭축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 기준은 뭔가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y축의 우측에 있는 첫 번째 대칭축을 고를 거야. y축의 우측에 있는 첫 번째 대칭축이라는 게 얘 주기가 얼마예요? k분의 2파이죠. 반주기는 k분의 파이죠. 그거의 절반이 사인 함수의 첫 번째 대칭축입니다. 알아듣는 거야? 저 사인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가 0이면 여기가 얼마라고? k분의 2파이라고. 그럼 여기가 k분의 파이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2k분의 파이일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선대칭이 된다 이 말이에요. y축의 우측에 있는 첫 번째 대칭축.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제가 2k분의 파이라고 잡을게요. 색깔이 바뀌었어. 그 다음에 gx의 대칭축은 gx는 코사인 함수의 대칭축이 좀 다르지? 코사인 함수의 대칭축은 y축을 쓸 게 아니면 주기 얼마지 이거? 주기가 얼마냐? 12x면 6분의 파이야? 6분의 파이? 봐봐. 근데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분의 파이면 얘의 선대칭은 이 절반이야. 달라. 반반이 아니야. 얘는 반이야. 그러니까 사인 함수는 주기의 반반이 첫 번째 대칭축이고 코사인 함수는 주기의 반이 첫 번째 대칭축이야. 쌤말 무슨 말 이해하겠니? 예. 대칭축만 일치하면 돼. 그래서 얘는 12분의 파이가 기본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대칭축이 여러 개 있다고 했잖아. 그럼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가 대칭축이 일치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걸 12분의 n파이로 처리할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2k분의 파이 하고 12분의 n파이가 일치한다. 그러니까 그냥 결국 뭐냐면 대칭축이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대칭축이 일치한다는 얘기야. 근데 왜 쟤는 n배를 안 해주고 얘는 n배를 해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gx가 더 빽빽한 함수잖아. fx가 더 느슨한 함수라고 얘가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fx의 첫 번째 대칭축을 생각하면 gx의 그 빽빽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 실제로 이제 사실 gx가 고정되고 fx가 변하는 값이지만 반대로 그냥 본 거예요. fx를 고정시켜놓고 gx가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대칭축을 더 선택할 수 있죠. fx가 고정되어 있고 gx를 더 빽빽하게 이렇게 만든다는 관점이면 이게 좀 불만이시면 사실 2k분의 파이를 n분의 1을 해서 12분의 파이를 만든다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2k분의 파이를 n분의 1을 해서 12분의 파이를 만든다고 봐도 돼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고정된 그래프고 얘가 k에 따라서 변하는데 지금 내가 반대로 말을 한 거잖아요. 그게 혹시 헷갈릴까봐 거기에 맞춰서 말해주면 12분의 파이는 고정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k의 변화를 주게 되면 제 대칭축이 변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nk가 6이면 되고 이 말은 k는 그냥 6의 약수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6 해서 4개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여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림을 보시고 나면 더욱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잘 봐요. 실제로 하고 싶었던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지금 2를 넣었잖아. 2를 넣었잖아. K에다가 말 되는 거 확인되지? 그지? 2를 넣어볼게. 여전히 말 되는 거 확인되죠? 여전히 말 되는 거 확인되죠? 근데 뭐가 아까하고 다르냐면 뒤로 가기 되나? 되지. 얘의 첫 번째 선대칭선은 여기 있었어. 두 번째 선대칭선은 여기 있는 거잖아. 근데 얘 대칭축이 이쪽에서 일치하는 상황인 거지. 그런 상황이고 얘를 더 가보면
오히려 여기서 대칭축이 일치하는 상황인 거잖아. 아까 여기서 일치했었죠? 그러니까 일치한 위치가 계속해서 변하긴 한데 대칭축 하나를 공유하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지금 변하는 것은 계속 누구의 그래프니까? 사인의 그래프니까. 자, 일단 3 넣어볼게요. 3을 넣어보면 이렇게 되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여기서 또 일치하면서 되잖아요. 여기서 대칭축이 일치하면서. 대칭축이 계속 일치하면서 됩니다. 4를 넣어볼게요. 안 된다는 거 알아보시겠죠? 아예 비껴놔 버렸죠. 그림이 느낌이 좀 많이 달라 보면 알겠지만, 물론 이제 이거를 실제로 문제 지우고 간 것처럼 여기 꿀점이잖아. 이게 쭉 이어서 가. 쭉 이어서 가면 여기에서 또 fx하고 만나잖아. 근데 거기 gx가 안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에 위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렇게 그려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애당초에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대칭축이 어쨌거나 일치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안 된다는 거 확인이 되고, 실제로 저도 이제 식을 이거 어떻게 쓰는지 좋을지 모르겠어서 그냥 써본 건데, 실제로 제가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은 그냥 그거죠. 코사인 함수의 대칭축이 쫙쫙쫙쫙 주어져 있잖아요. 어차피 12분의 파이, 12분의 2파이, 12분의 3파이, 12분의 4파이 계속 있을 거잖아. 걔랑 누가 만족을 해야 되냐면 얘의 대칭축은 2k분의 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2k분의 파이의 k값을 적당히 집어넣어서 걔가 뭐가 되게 해야 돼요? 12분의 파이가 되게 하거나 12분의 2파이가 되게 하거나 12분의 3파이가 되게 하거나 12분의 4파이가 되게 하거나 이 소리예요. 이게 어려우면 이렇게 해도 돼요. gx의 대칭축이 어떻게 된다고? 12분의 2파이, 12분의 3파이, 12분의 4파이 이렇게 계속 생길 거 아니냐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k에다 2를 집어넣으면 이게 2분의 파이가 되니까 10분의 b분의 6파이가 되는 거잖아. 그 대칭축이 겹친다고. 말 되는 거예요. 2를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되니까 4분의 파이가 되니까 12분의 3파이가 되잖아요. 대칭축이 겹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3을 집어넣으면 6분의 파이가 되잖아요. 12분의 2파이가 된다고. 대칭축이 겹친다고. 근데 4를 집어넣으면 8분의 파이인데 8분의 파이는 어떻게도 못 만들어요. 12분의 파이 자연수배 해서. 5를 집어넣어도 10분의 파인데 못 만들죠. 6을 집어넣으면 12분의 파이니까 딱 만들어지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 되면 사인이 더 촘촘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어떻게 쓸지 몰라서 제가 아까처럼 그렇게 쓴 거고, 실제로 머릿속에 하는 생각은 뭐냐면, 얘의 대칭축은 이미 고정돼 있고 얘의 대칭축은 k에 따라 바뀌는데, 이 고정되어 있는 대칭축이 무수히 많죠. 근데 k에 따라서 바뀌는 저 대칭축이 코사인 x의 대칭축하고 대칭축이 일치해야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실질적으로는 대칭축이 일치하고 fx가 덜 촘촘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원 기출 문제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신에도 없고 문제집에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얘 비교적 최근 겁니다. 한 5년 이내에 나온 거예요. 얘가 나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엄청 생겨요. 문제집에. 오, 그러네. 이걸 애들이 잘 이해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거 이제 훈련시키는 문제들이 좀 더 생겼죠. 그래도 아직도 많지는 않아요. 비교적 최근 기출이라서. 근데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면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 저 조건을 만족하려면 두 개가 대칭축을 공유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fx가 포함되는 관계니까 sin x가 cosine x보다는 덜 촘촘해야 된다. 주기가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